다문화 사회는 더 내용이 없습니다. 더 쉽게 나오면 더 쉽게. 자, 1번이 다문화 사회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 배경 뭐 이런 걸 지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죠. 그 세계 기준으로 인구 구성의 몇 퍼센트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를 일반적으로 보냐면 5%가 5%. 그러면은 너네들 지금 그 성수고 지금 학년에 몇 명이야? 인원이? 150명? 150명 중에 7명에서 8명이 너네 학년에 외국인이 있어야 돼. 있니? 오성여고는 100명 중에 몇 명 있어? 대충. 외국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7, 8명까지는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가 넘는다고. 5% 넘는데 너네 주변에 없잖아. 어디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보통은 공단 지역에 평택, 공단, 인천 공단 들어가면 외국인 오실 때 깜짝 놀래요. 그다음에 저기 그 농촌 지역에 가면은 그 원교 촌락이죠. 원교 촌락. 저 멀리 막 그 전라도 뭐 이런 데 딱 넓게 농사 짓는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외국인 신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외국인 2세들이 거기는 더 주류란 말이야. 그래서 순수 한국인들이 왕따당하고 그러답니다. 순수 한국인들이. 왜냐면 원래 그런 세력 뭐 주도권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외눈박이 나라에 가면 눈 2명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포함해서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외국인 근로자. 두 번째 결혼 이민자라고 해요. 결혼 이민자. 외국인 신부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를 나타내는 게 교과서에 비상국가에 나온다. 이런 걸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태원의 이슬람 성원, 이슬람 사원인데 모스크죠. 머스크를 이슬람 성원이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사원이라고 해요. 이태원에 가면은 모스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거의 안 가고요.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500명 미만이래요. 약간 있는데 거의 뭐 주기적으로 참가하는 독실한 이슬람인은 없는 거고 대부분 중동에서 뭐 온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동남아 지역에도 이슬람교 있다 그랬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하면서 이슬람을 믿어야 되니까 사원이 세워진 거죠. 안산 다문화 특구 같은 거 여기는 이태원이 원래 외국인들 많잖아. 이태원 거기 성지죠. 외국인들 성지. 안산 다문화 특구 같은 거는 표지판에 보면은 엄청 많은 여러 외국어들이 뭐 영어, 힌두교, 뭐 이슬람, 뭐 아랍어, 뭐 한국어 뭐 이렇게 다 같이 표지판들이 만들어졌대요.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답니다. 외국인 비율이 많아서. 장점은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문화적 다양성 당연히 진전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보통 뭐 때문에 옵니까? 노동력 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원래 농촌 지역이 엄청 원래 다 저출산인데 농촌 지역은 더 저출산이 심하겠지. 농촌 지역에서 남성은 좀 할 일이 있어. 남성은 노동력 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생산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농촌인데 생산 가능 인구인 여성은 거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지? 다 뭐 하러 가는 거야? 도시로 가죠. 서비스업 종사하러. 서비스업은 그냥 뭐 안내하고 뭐 전화하고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여성은. 그래서 농촌이 원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인구 저출산이긴 한데 농촌 지역이 저출산이 더 심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겠지. 농촌에 하려고 준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평균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다. 틀리겠습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안 틀려요 이런 거. 종목 고르면 됩니다. 도덕 문제, 도덕 문제.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 이런 거. 단점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이나 용어 하나만 좀 하는 거. 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제노가 진이다. 진 무슨 뜻이야? 유전자. 그러면 포비아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하이드로포비아가 공수증이야. 공수증. 그 광견병이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기도 하거든요.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개한테 물리면 물을 되게 무서워하게 된대. 개도 물을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거기가 포비아가 거기에서 뭐 하이드로포비아가 공수증이라고 적용하는데 번역하는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종 공포야. 인종 혐오, 인종 두려움 이런 거. 왜 이슬람 아랍어 지금 뭐 이슬람 노동자네 테러할 것 같잖아. 이런 거. 인종 혐오 이런 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걔네는 억울할 거 아니야.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다 착하겠죠. 와가지고 노동하고 이제 맨날 임금 떼먹히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데
근데 뭐 테러할 것 같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것도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해야지. 걔네가 이슬람 뭐 가지고 공사판에서 소주 한 겹에 돼지고기에 삼겹살을 하는데 안 먹을 거란 말이야. 내가 안 먹는데 이해해줘야죠. 걔네 종교가 그런데.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하고 관용을 실천하되 4번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정신이에요. 인정하는 정신, 받아들이는 정신인데 하지만 뭐를 경계해라? 관용의 역설을 경계하는 거예요. 관용의 역설. 윤리상대주의랑 비슷한 맥락으로 나온다. 관용의 역설은. 윤리상대주의도 모든 윤리를 다 인정하니까 보편 윤리를 어긋나는 윤리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려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 문화상대주의는 보편 윤리를 인정하는 문화만 상대주의적 태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도 관용을 하되 관용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관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관용의 역설이냐면, 내가 만약에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를 인정한다고 치자. 근데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는 알라 이의 모든 신을 다 부정해요. 그럼 내가 알라 이의 모든 신을 다 부정하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라 이의 모든 신을 부정해야 얘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가니? 이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종교를 다 부정해야 되는 거야. 다른 종교는 관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관용을 했더니 관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네. 그래서 관용의 역설입니다. 관용의 패러독스죠. 패러독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결론이 똑같아요. 관용을 하되 무제한적 관용시에는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종교를 관용할 수 있는 사상만 골라서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의 역설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거다 이건 당연히 관용의 역설은. 개인적 차원이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뭐 법, 제도적 장치 이런 거 마련해야 되고, 이것도 개인의 역할, 사회의 역할 구분해서 찍으면 돼.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 같은 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겠죠. 다문화 가족지원법, 여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걸 거 아니야. 이런 법 같은 거를 정부 차원에서 제정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이니까 얘네들 인권을 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시험에서는 거의 얘만 나와요. 요 중반 나온다. 저기 비교 안 나와. 자, 두 가지 정책이 있고요. 첫 번째가 용광로 정책이라고 하고요. 용광로. 두 번째가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합니다. 샐러드 볼. 요 볼은 BALL이 아니라 BOWL이다. 무슨 뜻이니? BOWL. 그릇. 그래서 샐러드 볼 정책은 샐러드 그릇 정책이에요. 자, 멜팅 팟은 이게 녹는이란 뜻이지. 녹는 항아리란 뜻입니다. 중간 뭐 항아리 그릇 뭐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얘네들 어떻게 그 항아리나 그릇이나 안에서 합칠까? 근데 용광로 정책은 다 녹여가지고 우리 안에 흡수시키는 방식이야. 용광로 정책. 7, 80년대, 90년대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단군일에 유구한 단일민족 혈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빠졌어요. 단일민족일 수가 없지. 5%가 이주민이라니까. 5%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걔네 앞에서 단일민족 그러면 걔네가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외부인이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곤란하단 말이지. 옛날에 그래서 용광로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거 사례로 나와.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 교육 지원 정책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나쁜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잘 지원하려고 적응하려고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적응하는 방식이 뭐라고? 걔네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더 조금 더 주된 다문화 정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원이 많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한 1, 2%도 안 되는 걔네들 막 문화 전부 다 서로 막 따로 존중해주고 하면은 오히려 단일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사회 통합이 더 불리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해서 사회 통합이 더 불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게 더 주된 다문화 정책입니다. 샐러드 그릇 정책이고, 그 샐러드는 다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샐러드 그 편의점에서 가보면 어떻게 안에 양상추 들어가 있고 방울토마토 들어가 있고 닭가슴살 들어가 있잖아. 그게 이름 적고 아니? 걔네 특성을 걔네 특성을 없애지 않고 걔네 특성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 문화를 존중하는 형태로 다 조화롭게 어울리게 만드는 정책이 샐러드 볼 정책이에요. 사례로 뭐가 나오냐면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 같은 게 나옵니다. 요거만 좀 알아두세요. 모자이크가 뭐가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그치, 모자이크 벽화할 때 주로 나오죠. 벽돌 타일들이 다 다른 색깔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뭐 검은색, 갈색, 흰색, 노란색 뭐 이런 타일들이지만 그걸 멀리서 쫙 이렇게 보면 어때? 이 벽화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림이나 문양이나 이런 걸 그려내는 모양으로 이제 타일을 배치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얘네 색깔을 지우지 않잖아. 아까 뭐 용광로 정책 같은 건 다 흰색으로 칠한 다음에 그냥 뭐 흰색 배경에다 새로 그림을 그리겠지. 우리 민족 위주의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얘네 색깔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원래 색깔을 존중하는 형태로 이걸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정책이 모자이크 정책이야. 샐러드 볼 정책에 대한 캐나다 사례입니다. 캐나다에서 이주민들이 많을 거 아니야. 여기 이민자들 많은 게 선진국 쪽이죠. 미국 위에 있으니까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얘네들을 우리나라에 좀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샐러드 볼 정책을 썼고 그 샐러드 볼 정책에 이름을 붙인 게 모자이크 정책이에요. 괜찮죠? 캐나다 사례고요. 다음 지역사회에서는 뭐 이런 거 좋은 얘기 고르면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만 나옵니다.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뭐 이런 거. 이거 용광로 정책이겠지. 그다음에 외국인 한국인 대상 타문화 체험기회 제공. 요거는 다문화 샐러드 볼 정책이겠죠. 이런 거 나오면은 용광로 정책으로 고르고 이런 거 나오면은 샐러드 볼 정책으로 골라야 된다고. 이해 가니? 따라오니? 안 어렵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죠? 쉬운 내용이야. 기본적인 내용이야. 기본적인. 다문화 지역 축제 같은 데서 외국인도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한국인도 외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당연히 샐러드 볼 정책이고요. 다음 요거 내용을 좀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는 각까지 알아두세요. 사회문화에는 요 두 개 나오거든요. 생윤이랑 사문이랑 같이 나온다. 이쪽 같은 사문 생윤에서는 국수대전 모델이나 차별적 배제 모델까지 나오는데 아마 통사 교과서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다룰 겁니다. 혹시나 나온다면 프린트에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첫 번째 동아주의는 아까 뭐라고? 용광로 모델이다. 용광로 모델. 용광로 정책 혹은 용광로 모델이고 8번에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밑에 보기 전에 용광로 정책에서는 용어를 잘 들어보세요. 소수 문화와 아니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해야 안 해. 용광로 정책에서는 아까 내용은 잘 봤죠 이거? 이해는 가잖아. 용광로 정책에서는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할까 안 할까?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거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애들이 처음 들으면 다 녹여서 합친 다음에 구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사이드가 있고 메인이 있다는 거다. 주류 비주류의 구분은 누가 사이드고 누가 메인이야. 우리가 메인이고 걔네들 녹여서 사이드를 녹인 다음 메인에 합치는 거잖아. 사이드를 없애는 거잖아. 주류 문화를 정체성을 인정을 안 하고 주류 문화에 두 개를 구분한다면 우리 문화에 합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소수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류 비주류는 구분하는 문화가 용광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처음에는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틀려보면 안 틀려요. 여기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류 문화로 소수 문화를 통합하는 거고 주류 비주류는 구분합니다. 우리 거에 남의 거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샐러드 보울 됐죠. 그릇 다문화주의라고 번역을 하고요. 샐러드 보울 혹은 샐러드 샐러드 볼 정책이고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를 대등하게 조화시키기 때문에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메인이고 누가 사이드고 이게 없다고. 다 메인이죠. 그래서 구분이 없고 그리고 얘네 문화도 그냥 똑같이 메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당연히 소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국수 대접을 안 합니다. 여기로 갈수록 배타성이 낮아지고 개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문화 사회 내용을 보자. 준호 여기 보고 나서 다 들었잖아.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면 타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개성하거나 문화 병존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 맞을까? 맞아요. 이거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건 중간고사 범위인데 장중에서 그때 이렇게 냈어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거는 문화 병존이 맞아. 아니 문화 융합이죠. 문화 융합. 이것 때문에 그때는 시험 범위가 겹쳐가지고 문화 변동 파트까지 시험 범위 들어갔었거든. 근데 문화 융합이다. 문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태어나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용이나 관용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예? 윤리 그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무슨 뜻이야? 윤리 상대주의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윤리 상대주의. 이게 관용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 왜냐면 모든 윤리가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 같은 건 없고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다른 사상을 관용하지 않는 사상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이거 봅니다. 같은 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 여기 와서 들어줘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문화사이 들었니?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모두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과 안정을 실현하고자 할까요? 맞니? 맞습니까? 맞아요. 방법은 다르지. 근데 뭐 소수문화 인정 안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려는 방식인 거랑 그다음에 그냥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려는 방식이고 둘 다 목적은 뭐야? 사회통합과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둘 다 공통이긴 한데 사회통합과 안정에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둘 중에 뭐예요? 사회통합과 안정에 더 유리한 건 뭐야? 용광로가 더 유리하다고 나와요. 그 부분에서 알아두십시오. 용광로가 더 유리한 거다. 왜냐면 다 인정해주고 이러면은 그 다양해질수록 좀 불안정해지는 개념이야. 괜찮죠? 그래서 둘 다 사회통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방향성은 근데 더 유리한 거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동아주의다. 어떻게 번역되는지까지 알아두세요. 용광로가 동아주의, 그다음에 샐러드볼이 다문화주의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캐나다에서 정책 실시한 거 이름이 뭐였다고 아까? 다문화주의 캐나다에서 어떤 정책으로 실시한다고 이름을 붙였다고? 모자이크 정책, 모자이크 정책. 금방 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다문화주의는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지. 다문화주의는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을 중시할까요? X. 자,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은 뭐야? 무슨 정책이야? 아니지,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거잖아, 이민자가. 용광로잖아, 용광로. 이민자가 걔네 그치,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고 있죠. 용광로죠, 용광로.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은 용광로 정책이야. 용광로 정책은 동아주의로 나옵니다.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다문화주의는 뭐라고? 샐러드볼. 아니 개념이 쉬운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서 그래. 처음 봐서. 와우. 민재, 아니 이건 다 풀어봅시다. 30초 있다 풀어볼게요. 78번 한번 풀어보세요. 78번. 찍으세요. 자, 손 듭니다. 하나, 둘, 셋. O 손. 명명. X 손. X. O입니다. 아니 왜요? 왜죠? 왜 자, 하나씩 보자. 하나씩. 샐러드 그릇 모델부터 봅시다. 샐러드 그릇 모델은 샐러드 볼 정책은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맞니? 아니죠. 부정하는 거야. 그치?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걸 부정하는 거라고. 용광로 정책 맞봅시다. 용광로 정책은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맞니? 맞죠?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죠. 흡수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것도 부정하는 거야. 이 입장은 뭐냐면 알 필요 없고요.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국수 대접 이론이 따로 있어. 사문 내용입니다. 국수 대접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내용으로 둘 다 부정된 입장으로 한 거야. 헷갈리게 된 거죠. 괜찮니? 그 정도까지 아마 안 나온다. 생윤 이투스 생윤 가지 생윤. 너네 칸트 나오는 거 다 교과서는 바뀌야. 너네 그렇게 냈잖아. 기호 나오는 거 전부 다 교과서는 바뀌잖아. 원래 통합사회는 통합사회 가지고 안 가르쳐요. 누가 통합사회 가지고 시험 냅니까? 사실은 이거 따로 교환을 다 짜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바쁘고 시간 없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고2 때 가르치는 그냥 내용 가져와서 그걸로 가르치면 포인트 되죠.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래 근데.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 심화 요거는 국수 대접이랑 그 차별적 배제 무역인데 이런 걸 알 필요 없고 혹시나 프린트에 나오면 그때 따로 봅시다. 따로.
대부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성수고는 작년에 나왔긴 한데 예? 뭐 혹시 올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보고